대출 줄었는데 매수세는 왜 살아나는 걸까? 지난주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그 줄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잔고증명서였습니다. 현금 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대출은 안 받으시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출이 막히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출로 집을 삽니다. 목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층은 다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집 한두 채 처분하면 현금이 생깁니다. 퇴직금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대출이 쉬울 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투기꾼들도 모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출이 막히면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에서 거래가 3건 있었습니다. 3건 모두 무대출 매수였습니다. 매수자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이곳에 2채를 샀습니다. 한 채는 7억 원, 다른 한 채는 8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기회였다고, 젊은 사람들이 못 사니 가격이 내려갔다고, 협상도 잘 되었다고,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조건에 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출이 다시 풀리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현금이 있어서 가능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무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의 30% 이상이 무대출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차가울 때 좋은 물건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만든 역설. 두 번째 이유는 은행 금리 때문입니다.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는 연 4% 안팎입니다.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을 떼면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경기도에 한 60대 초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3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1년 금리가 4%였습니다.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900만 원 정도입니다. 월로 나누면 75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작년에 5천 원 하던 것이 올해는 6천 원입니다. 그는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후 3억 원의 가치가 지금의 2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아파트를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작은 평수 아파트였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여유를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아파트를 세해 놓으니 월 1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라고. 부동산이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말입니다. 자녀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자녀 증여입니다. 부모가 돈을 주고
자녀가 집을 사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는 젊은 사람들을 막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을 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대출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산에 한 50대 후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을 사려고 했지만 대출이 막혔습니다.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이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무대출 매수였습니다. 부모는 나머지 2억 원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모 자녀 간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증여가 많습니다. 돈을 주거나 아예 집을 증여하거나 합니다. 중년층에게는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입니다. 죽어서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도 적게 됩니다. 자녀가 집을 사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줄었는데 매수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사지만 그들의 부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수요는 여전합니다. 투자 경험이 만든 확신. 네 번째 이유는 경험입니다. 중년층은 부동산 시장을 오래 봐왔습니다. 오르내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최고점에 샀다가 손해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중년층은 다릅니다.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부동산은 항상 올랐다는 것을 압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6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전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5년 후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2,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집값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5억 원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20억 원입니다. 400배가 올랐습니다. 그는 이 경험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되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집을 삽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삽니다. 최근 그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6억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10년 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년층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시장의 산증인입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집값은 다시 올랐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만 중년층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대출이 막혀 경쟁이 줄었을 때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노후 대비의 절박함. 다섯 번째 이유는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연금을 더해도 100만 원 남짓합니다. 이것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의료비도 들고 물가도 오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년층은 집을 삽니다. 세를 놓으면 월세가 나옵니다. 연금에 월세를 더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노후의 안전판입니다. 인천에 한 60대 초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따로 삽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집이 두 채 있습니다. 한 채는 자신이 살고 한 채는 세를 놓았습니다. 월세로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치면 월 15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생활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합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낼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끔 갑니다. 집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이 없었다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을 거라고.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쁜데 부담 주기 싫다고 집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년층이 많습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라도 더 사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현금이 있으니까요. 하락장이 주는 기회. 여섯 번째 이유는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매수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자 집값이 조정되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단지의 시세가 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한 50대 중반 남성이 이곳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도자는 급매였습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매수자는 협상을 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산 것입니다. 그는 현금으로 샀습니다. 대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매도자는 현금 매수자를 선호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